안녕하십니까. 저는 SCK 이경미입니다. 오늘은 시빌 3D 기반의 단지 설계 BIM 솔루션 KG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웨비나를 진행해 주실 두 분의 연사자 모셨습니다. 우선 KG 엔지니어링의 이상민 이사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KG 엔지니어링에서 KG랜드 기획을 맡고 있는 이상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연사자죠. 저희 SCK의 전재우 과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CK에서 AC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전재호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KG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지 분야에 있어서의 BIM 프로젝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KG랜드에 여러 기능들이 있지만 웨비나라는 제한적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탑 10 기능을 추렸습니다. 그래서 KG랜드의 탑 10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지금 KG랜드라는 부분이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만약 단지 설계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LH CDS라는 부분은 다 알고 계시고 LH의 CDS를 통해서 설계를 진행을 하실 텐데요. LH CDS는 2D 베이스의 오토캐드 엔진을 이용한 서드 파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G랜드는 시빌 3D 기반에서의 단지 설계가 가능한 BIM 서드 파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빌 3D 기반에서 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단지 분야의 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의 워크플로우가 있을 텐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재우 과장님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토목 빔 프로젝트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시공 단계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저희가 시빌 3D를 이용한 2D 대안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인프라웍스를 이용해서 3D 설계 대안 검토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 단계로 넘어오면은 구조물 모델링과 설계 도면 작성을 위해서 구조물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레빗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설계 도면 작성을 위해서는 시빌 3D를 이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는 앞서서 작성됐던 이런 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인프라웍스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해서 볼 것이고 그리고 그런 빔 데이터를 나비석스를 이용해서 4D 시뮬레이션이나 공정 관리에서 활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토목 빔에서도 단지 설계 빔 프로젝트를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본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지형 지층을 작성을 하고 그렇게 작성된 지형 지층 위에 도로 설계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도로에서 이제 블록 설계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블록 설계가 진행된 이후에는 해당되는 블록의 이제 토량 이동 계획을 작성을 하게 될 것이고 그거에 이제 추가적으로 안발파 계획이라는 것을 더 더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호수 계획을 해서 이렇게 단지 설계에 대한 빔 프로젝트의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지금 단지 설계의 BIM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세스인데 기존에는 아마 뭐 시빌 3D든 여러 이제 BIM 툴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BIM으로 진행했을 때 저 토량 이동 계획 부분이 진행이 가능했었나요? 현재 시빌 3D에는 토량 이동 계획은 기능이 이제 지원을 해주지는 않고요. 토량 평면도라 그래가지고 네. 그 격자에다가 토량 값, 그러니까 절송도 값을 써주는 기능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CDS, 기존 LH CDS에는 저 안발파 계획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평면적으로 표현만 되어 있지 이제 저희 KG랜드 기능처럼 그 시각적으로 3D화 해가지고 그 지원해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단지 설계 빔 프로젝트에 있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고객들의 니즈가 있을 건데 좀 더 살펴보면은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LH의 CDS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2D 베이스에서 CDS를 썼었던 이런 환경을 3D 빔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빔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LH 설계 기준에 일부 부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LH 설계 기준을 좀 더 살펴보면은 지층 모델에 역전 현상이 없어야 되고 토공량 산정 기준에 맞춰서 토공량을 산정을 할 수가 있어야 하면서 그리고 3D 최적 산출을 도면을 표식하거나
이제 절성토 부분의 토공 이동의 물량에 대한 그런 이동 경로 설계가 가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빔 설계에 좀 기존에는 부합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토량 이동 계획도 앞서서 잠깐 이상민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기존의 11-3D에서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교차로와 코너보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11-3D에서는 가능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숙련도가 높아야만 이제 작성하는 데에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진입이 어렵다라는 그런 니즈가 있고, 그리고 또 11-3D를 이용해서 이런 단지 설계에 있어서 다양한 물량을 산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능들이 당연히 11-3D에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더 자동화되고 간소화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11-3D를 이용해서 국내 설계 기준에 맞도록 이런 한국형 도면에 출력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정리를 해서 보면은 11-3D 초심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11-3D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굉장히 좋지만 처음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진입 장벽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거고, 기존의 LH의 CDS와 유사한 설계 방식을 가지고 빔 설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11-3D 숙련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가지고 잘 할 수는 있지만 설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설계 시간을 단축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기존의 11-3D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좀 보완하면서 이런 기능들이 편의 기능으로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는 한국형 성과품을 작성하는 데에 11-3D가 쉽게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을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단지 설계를 할 때 이제 기본 5공정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토공, 도로 및 포장공, 우수공, 오수공, 상수공이 이제 단지 설계 분야에 있어서의 기본 5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KG 랜드 1.0 버전에서는 토공, 도로, 우수공, 오수공까지의 기능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다음 넥스트 버전에서는 포장공, 그리고 상수공, 그리고 구조물공까지 더 버전 업데이트가 돼서 다시 이제 리비전이 될 텐데요. 이 부분도 준비되고 있는 거 맞죠, 이사님? 네, 현재 저희 이제 개발팀 내에서 그 포장공이나 상수공, 구조물공 기능이 일부 이제 구현되어 가지고 지금 데모 버전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열심히 테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단지 설계에서에 적용되는 이 기본 공종, 지금 6개인데 6개가 다 되지 않는가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저희 KG랜드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에서는 다 고려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단지 설계 분야에 있어서의 설계 경력도 꽤 오래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설계를 진행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KG랜드의 개발에도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분명 이 개발 단계에 있어서의 기획 의도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기획 의도가 있으셨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그 11-3D로만 단지 설계를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기획 의도로 잡은 게 단지 설계가 BIM으로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그리고 현재 2D나 BIM 툴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BIM 생태계에서 호환될 수 있도록 11-3D와 최적화시키는 것, 요 세 개를 염두하고 기획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발주처의 BIM 니즈 증가로 이제 BIM 기반의 CDS와 같은 프로그램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고, 이제 다양한 편의성 제공으로 이제 단지 설계 엔지니어들의 BIM 숙련 기간 단축을 목표로 기획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상단은 단지 설계 업무 절차이고, 하단은 저희 KG랜드 메뉴 구성입니다. 단지 설계처럼 지형을 만들고 토지 이용 계획을 엎어서 도로 설계하고 블록 설계하고, 또 그에 대한 결과를 토공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로 계획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 KG랜드 메뉴 구성이 이제 아래와 같이 똑같이 지형 만들고 선형이나 종단 계획을 한 다음에 코리더나 블록 계획, 그리고 이동하고 그 관로 계획하는 순서가 이제 똑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리본 메뉴도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단지 설계 업무 절차에 맞춰서 리본 메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화면은 11 3D 화면이고 이제 KG 랜드를 설치를 하신다고 하면은 저 상단에 저 탭이 하나가 추가가 되면서 일반적인 단지 설계 업무 절차에 맞게끔 리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단지 설계를 해보셨고 또 기존 CDS를 써보셨다면 굉장히 친숙하시고 그다음에 접근이 되게 용이할 것 같아요. 네, 거의 그러니까 사용자가 11.3D를 사용하면서 선형이나 종단만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저희 프로그램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그 이동 계획까지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숙련 기간 단축이 목표셨고 네. 기획 의도셨군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암 지표면 생성이나 코리더 및 블록 계획과 같이 이제 복잡하고 11.3D에서 복잡하고 반복적인 기능, 그리고 토양 이동이나 발파 계획과 같이 11.3D에 아예 없는 기능, 그 우호수 관로 계획과 같이 11.3D에는 있는데 쓰지 못하는 기획을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단지 분야의 전면 설계 툴로 활용하고 이게 이제 실시 설계까지 가능하도록 이제 기획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그 암 지표면 계획을 저희가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객체 뷰어로 돌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토사 풍암 연암 보통암이 저렇게 이제 모델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11.3D에 없는 그 이동 기능 그리고 그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우수 및 오수 계획 모델링을 할 수 있게 이제 저기 기능을 탑재해 나왔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기존 11.3D를 사용한다라고 했었을 때 없는 보완을 해야 될 기능들을 최대한 다 반영한 네.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저희 KG 랜드는 향후 오토데스크 BIM2를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목표로 삼아서 이제 11.3D와의 호환성을 우선 염두에 두고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토량 이동을 제외한 모든 설계 결과는 지금 11.3D 결과물과 동일하기 때문에 오토데스크사의 이제 BIM2를 다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획하였고 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11.3D를 활용해서 이제 저희가 지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도로나 블록 계획을 하신 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 이제 나비스웍스나 인프라웍스로 보내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11.3D와 레빗이 이제 이 호환이 좀 힘든데 요거까지 지금 염두를 하면서 계획을 했고 일부 이제 개발 성과도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참 많이 와 닿았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서드 파티다 한다면 또 개발된 툴이다라고 한다면 단독 뭐 엔진을 쓴다거나 단독으로 이렇게 스탠드 언론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BIM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의 프로젝트도 많고 어떤 해외 리퀘어먼트에도 다 접목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BIM 툴이라고 하면은 뭐 오토데스크라던가 다른 제품도 있겠지만 뭐 11.3D 기반 혹은 레빗 기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럼 여러 툴들을 한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툴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 이게 응대가 다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KG 랜드는 기획 의도 자체가 처음부터 11.3D 기반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오토데스크 빔 툴과의 어떤 호환성이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앞에서 전재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토목 분야의 BIM 워크플로우에도 보면은 기본 설계 단계, 실시 설계 단계,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의 모든 단계별 사용하고 있는 툴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툴들과의 상호 호환성이 다 지금 반영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획 의도까지 잘 들어보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KG 랜드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발만 진행하는 곳이 아닌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을 하시면서 거기에 필요한 기능들을 탑재하다 보니 정말 필요한 단지 설계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들만 모아 놓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10가지 기능을 엄선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능은 이제 암 지표면 계획입니다. 기존에 아마 CDS를 이용했거나 뭐 11.3D를 이용해서도 지표면 생성을 많이 했을 텐데요. KG 랜드를 이용했을 때 시추 데이터를 이용해서 암 지표면 계획을 좀 더 손쉽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시추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엑셀로 자료가 넘어오게 될 텐데요. 엑셀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서 손쉽게 지형에다가 암 지표면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사님, 저거 같은 경우는 LH CDS에서도 보링 테스트 결과물을 엑셀로 해서 저렇게 붙여넣기 해서 지층을 만들지 않나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CDS와 유사하게 이제 익숙한 사용자에게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CDS와 유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암지 표면을 각각의 케이지 랜드 스타일에 맞게 반영을 한 뒤에 이렇게 객체를 살펴보게 되면은 지층의 역전 현상이 없이 잘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저 보여지는 결과물을 봤더니 저희 그 CB3D에 보면은 지오 테크니컬 모듈이라고 해서 확장 툴이 있어요. 그 기능하고 되게 유사한 것 같은데 차이점이 뭐죠, 이사님? 그 지오 테크니컬 모듈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가끔 이제 지형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부분, 특히 이제 계곡이나 사면 절단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풍화암이 토사 지표면 위로 이제 튀어오르는 역전 현상이 이제 가끔 나타나게 되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형 현황 측량을 바탕으로 만든 그 지표면을 그 잡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풍암이나 연암이나 보통암 지표면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만든 그 지표면을 갖고 종단면도를 그렸을 때 그 네. 종단면도에 들어가 있는 암 지표면 선들이 CDS에서 나오는 종단면도와 암 지표면 선과 똑같기 때문에 그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LH CDS에서 그 종단면도를 끄는 거와 그다음에 KG 랜드에서 지금 암지표면 형성한 걸 가지고 종단을 끄는 거를 겹쳐 봤었을 때 네. 동일하다라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다음은 교차로 및 코너브 모델링 자동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숙련자 같은 경우에는 CB3D에서 교차로와 코너브 모델링을 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KG 랜드에서는 이 기능을 좀 더 코너브와 교차로 모델링을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 탑재를 해놨는데요. 어떻게 이 부분이 쉽게 자동화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교차로의 그 접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교차로가 3지인지 4지 교차로인지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되어 있고, 해당되는 부분에 어떤 교차로를 작성할지 방식을 선택을 한 이후에 표준횡단을 배치를 하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이 교차로 모델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은 이미 교차로 모델링이 끝났고 아래쪽 부분도 교차로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된 교차로의 케이지 랜드의 스타일을 반영한 이후에 해당되는 부분에 모델이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교차로 모델이 아주 깔끔하게 잘 완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사님, 이 교차로 및 코너브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 숙련도에 따라서 이 설계하는 시간이 굉장히 편차가 크다고 하고, 특히 그 사지 교차로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이 사지 교차로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요? 11-3D를 처음 배워가지고 이제 익숙하지 않은 그 기술자가 이제 만들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 처음 배웠을 때 한 40분, 30분, 40분도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소요됐는데, 이 사지 교차로를 모델링 하시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익숙하신 분은 이제 더 빨리 이제 할 수 네. 있겠죠. 근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걸리다가 지금 이제 KG 랜드 자동 교차로 생성 기능을 쓰게 되면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 시간 단축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숙련도에 따른 편차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초보자라고 한다면 CB3D 초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1분 정도 소요된다고 그쵸, 하셨죠? 이제 손으로 수동으로 작업을 했을 때는 3-40분. 근데 KG 랜드 기능을 활용하면 1분. 초보자가 1분이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사님, 그 KG 랜드만 있으면 모든 교차로나 코너브가 다 작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이제 교차로 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상황을 저희가 KG 랜드에 담아낼 수는 없고, 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한 개 사업 부지에 10개의 교차로가 있으면 한 8개 정도는 저희 KG 랜드 기능을 사용하게끔 이렇게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커버가 한 10개다라고 하면 8개 정도는 커버할 수 있게끔 네. 기능을 탑재하셨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2개 정도는 사용자가 11-3D를 좀 배워가지고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네.
뭐 모든 걸 다 넣으면 좋겠지만 그만큼 그럼 개발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마 그 리퀘어먼트를 계속 따르다 보면은 네, 엄청난 양의 내용들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서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내용 또 볼까요? 다음은 입체적 블록 계획입니다. 블록 계획을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필요할 건데 인접도를 활용한 비전형 블록이나 단차 계획을 고려한 블록 자동화 등 다양한 블록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비탈면을 선택을 하고 해당되는 블록을 작성을 하게 될 것인데요. 네. 블록과 그리고 해당되는 폴리선을 선택을 해줌으로써 쉽게 블록 계획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지표면을 지금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요. 단차가 있는 경우에도 블록 계획을 쉽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블록 생성기라고 하는 UI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차 계획을 할 때 해당되는 단차가 어떻게 표현이 될지를 쉽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UI를 이용을 해서 해당하는 값을 넣어주고 단차 계획에 따라서 지표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UI를 통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결과를 확인을 누름으로써 쉽게 도면에 결과물을 반영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성된 지표면을 바로 확인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이 블록 계획 시 이 CDS 방식과 동일한가요? 블록 계획이? CDS에서 블록을 계획하는 방식은 네. 횡단에 계획을 집어넣어야지 그게 블록 계획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 계획, 횡단면도의 계획들을 집어넣는 게 이제 평면화되고 이제 그 설계자가 그 평면도를 유추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저희 KG랜드나 CB3D는 이 블록 계획 면 자체, 3D 면 자체를 바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단이 면 기반으로 네. 추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중간 정도 되는데 이제 기능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교차로 아까 바로 블록 앞에 했었는데 교차로의 알 및 가각 등은 미리 2D로 계획을 잡아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보통 이제 단지 설계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도시계획부에서 토지 이용 계획들을 그리고 이제 교통 영향 평가를 하시는 쪽에서 그에 대한 가감석 차로나 버스베이 또는 보도 폭을 이제 결정해서 저희한테 주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그 라인들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보도선이나 가각부 라인들을 선택받아 가지고 저희 그 프로세스에 선택받을 때 입력을 해주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차로 생성 시 LH 설계 기준을 감안하였을 때 기준에 부합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회사마다 각각 이제 틀립니다. 요거를 도로를 중심으로 물이 모이게 하는지 아니면은 교차로 도로를 중심으로 이 옆으로 물을 빼는지 이게 이제 회사마다 이제 또 기술자마다 생각하시는 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고려할 수 있게 옵션들을 넣어놨습니다. 설계자가 기술자가 판단할 수 있게 그래서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모델링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토공 이동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1.3D에서는 어려웠던 토공 이동 계획을 KG랜드를 이용을 하면 쉽게 작성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무대 도장 운반이라던가 덤프 운반 등을 쉽게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서서 이제 블록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생성된 블록에다가 지금 토공 이동 계획을 선택을 합니다. 계획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방향을 지정을 하고 생성을 누르게 되면은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LH 설계 기준에 맞춰서 40x40으로 셀을 나눠서 각각의 셀에 토공량을 산출하는 그런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해당되는 부분은 처음 작성할 때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작성이 되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CDS에서 보셨던 환경과 굉장히 유사하게 이렇게 토공량을 산출을 해서 표현을 해준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토공량이 산출된 부분을 이렇게 표로 보게 되면은 해당되는 셀이 어떤 토공량을 가지고 있는지 절성토량을 쉽게 확인해 줄 수가 있고 이 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11.3D에서 지금 반영되어 있는 부분과 동일하게 값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DS랑 동일하게 절토와 성토 부분이 저기 그 레이어로 파란색, 또 빨간색과 그린색으로 구분되는 것도 동일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이 토공 이동 계획 같은 경우는 CB3D에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지 않은 기능인데요. 이 토공 이동 계획이라는 이 기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LHCDS와 기능 그 UI나 또는 이렇게 보시는 그 화면들이 익숙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이제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LH 설계 기준을 다 이제 준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이제 안심하고 전에 CDS 사용하듯이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CDS에서도 저 토량 그 이동 계획은 되는데, 그렇다면 KG 랜드에서 기존 CDS와의 가장 큰 차별점은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에 이제 CDS에서는 저 이동 셀을 채우는 값들은 다 양단면 평균법에서 나오는 값들인데, 저희 이제 KG 랜드에서 나오는 값들은 우선 이제 CB3D에서 지원하고 있는 틴 토량 지표명, 그러니까 정밀 토량이라고 하는 값들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개념이 약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반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시는 화면처럼 저렇게 모든 결과값을 솔리드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도로 모델링, 그러니까 코리더에서 솔리드를 추출한 게 아니라 네. 토공에 대한 모형을 추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거에 대한 그 매스를, 그 값들을, 부피 값들을 조회를 해보면 그 값이 그 틴 토량 지표면, 그러니까 정밀 토량 값과 일치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토량에 대한 부분이 솔리드로 나온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추후 좀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나비스벅스로 가져가가지고 저기에 이제 특성 세트를 정의해서 LH에서 제시해주는 WBS나 뭐 PSEC 같은 그런 특성 정보 세트를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나비스벅스에서 클릭 한 번만으로 모든 그 BIM에서 요구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기능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능은 연동형 우호수 수리 계산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B3D에서는 저희가 거의 사용하지 못했던 기능인데요. 국내 설계 기준에 맞춰서 우호수 수리 계산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값을 입력을 해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강우 강도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저 산식이나 이런 거를 좀 사용자화 할 수도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한 5개 정도, 특히 이제 전대수 다양식까지 저희가 한번 넣어봤는데, 일단은 다양하게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한 거의 그 재영향 평가에서 나오는 강우 강도식은 입력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설계 기준에 맞춰서 매놀이라던가 광거에 대한 모델링을 해줄 수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한 가지 좀 질문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마 CB3D 안에서도 이 수리 계산이 가능한 그 SSA라고 스톰 앤 세니터리 어널리시스라는 네. 또 기능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능과 이 KG 랜드의 그 우호수 수리 계산 기능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는지 좀 네, 궁금합니다. CB3D에 자체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그 중력식 관망 계산, 네. 그리고 또는 SSA는 그 핵22라는 이제 미국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있어도 저희가 그 결과값을 활용을 할 수가 없었죠. 아, 국내 기준은 네, 아니기 네. 때문이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국내 설계 기준 또는 그 하수도 시설 기준 준용한 저희 수리 계산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현재 국내 기준에 맞게 수리 계산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결과물을 이제 제출할 수 있을 정도의 국내 기준이다 보니까 네, 문제가 맞습니다. 없는 부분이네요. 네. 다음으로 표준횡단 작성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횡단 작성기는 이제 사업 기준 내에 도로별 횡단 구정 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UI를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내용도 영상으로 간단히 보겠습니다. 보시면 표준횡단 작성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LH 설계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는 이 표준 횡단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해당되는 그 표준 횡단도에서 이제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좀 더 필요한 부분을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횡단기를 선택을 하면은 해당되는 UI를 제공을 하고,
여기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를 하고 해당되는 그 표준 횡단이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되게 유용한 기능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사님. 그 표준횡단 작성기에 대한 기획 의도가 왠지 좀 있어 보여요. 네, 이게 처음에 제가 11-3D를 가지고 표준횡단을 구성했을 때 저 차도폭이라던가 보도폭이 이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제 지금은 저희가 코드 스타일이라는 그걸 응용해가지고 이제 잘 나오게 되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작업을 할 때는 저 차도폭이나 보도폭을 일일이 이제 디스턴스를 찍어가지고 이게 그 폭을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저 있었습니다. 디멘전 위에 있는 것처럼 하는 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 플러스 이제 그 표준횡단 그 요소 자체에도 저희가 이제 코드를 심어가지고 그 치수가 나오도록 이제 구현을 해놨습니다. 네네. 네, 다음은 비탈면 생성 부분입니다. 11-3D를 좀 이용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비탈면 생성을 하는 데 있어서 비탈면에 만약에 그 사면에 단차가 있는 경우에는 왼쪽에 이제 기존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단차 부분이 끊겨서 작성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이 부분을 이제 KG 랜드에서는 좀 더 보완해서 기능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코너 부분에 비탈면을 생성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기존의 11-3D를 이용해서 이제 코너 부분에 비탈면을 생성을 하게 되면은 코너부 비탈면이 좀 더 부드럽게 정밀하게 상성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KG 랜드를 이용해서 비탈면을 생성을 하면은 그 결과가 굉장히 정밀하게 부드럽게 지나가는 그런 비탈면으로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의 화면은 11-3D에서 작성된 이제 비탈면의 모양이고, 오른쪽은 KG 랜드를 이용해서 작성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요. 사면 부분에서도 11-3D를 이용한 것과 KG 랜드를 이용했을 때 좀 더 자연스럽게 생성된 비탈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도로 비탈면이 변화가 생기는 단차가 있는 부분에 대한 생성 부분인데요. 네. 11-3D에서 생성과는 다르게 KG 랜드의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비탈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이 비탈면 생성 같은 경우는 그 .pkt 파일이라는 11-3D에서 제공하는 pkt 파일을 활용을 해서도 작업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KG 랜드 비탈면 기능을 활용해서도 가능한데 이 외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하는 건지. 단지 설계를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종단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너무 많이 발생을 네. 하는데, 이제 PKT의 장점은 저희가 종단이 변경이 되면 PKT가 그 사면에 대한 그 정보를 갖고 있어서 자동으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네. 계획할 때 이제 설계자는 PKT 사면을 활용해 가지고 적정한 그 사면 비탈면 계획을 수립을 하시면 되고, 향후에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이 완료가 됐을 때 이제 토공 수량 산출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PKT 방식은 횡단과 횡단을 연결하는 방식이라 상당히 이제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기능을 활용해서 정밀한 토공 수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비탈면 기능에 대해서도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KG 랜드에서 작성된 표준 횡단은 반드시 KG 랜드에서만 수정이 가능한가요? 11-3D 컴포저에서는 커스터마이징이 불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한? 네, 저희가 제공해드린 PKT는 다 그 11-3D 컴포저로 만든 그 작업 객체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충분히 이제 그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깎기부 비탈면 끝에 라운딩 자동 설치 기능이 있나요? 현재 저희 쪽, 그러니까 KG 랜드 쪽 말고 이제 KG 로드 쪽에서는 현재 지원하고 있고, 네. KG 랜드 쪽에서는 그 라운딩은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추후 혹시 그럼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제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사용자가 요청이 있었을 때, 네. 이런 개선 사항을 이제 요청이 있었을 때 저희가 그거에 대한 그 요구를 니즈를 다 반영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게시판도 열어놨고, 네. 사용자가 그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버전이 리뉴얼 될 때 그 기능들에서 만약에 리퀘어먼트가 많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 기능으로는 이제 수량 산출 제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수량 산출이 필요할 텐데요. 토공량의 수량 산출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단면 평균법과 틴토량 솔리드 방식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각각의 이런 수량 산출된 데이터는 다 이제 UI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엑셀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부분은 이제 종단을 변경을 했을 때 수량 산출이 어떻게 이제 실시간으로 변환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줄 수가 있는데, 사용자가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종단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종단이 또 변경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작성된 종단을 일단은 반영을 하고, 네, 해당되는 종단에 맞춰서 지금 하단에 이제 절성토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종단이 변경된 경우에 이렇게 선을 그냥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밑에 있는 값들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님, 그 토공 수량 산출 방식에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먼저 저희가 이제 3가지 방식은 첫 번째로 양단면 평균법, 그리고 정밀토량, 그리고 솔리드 최저법, 이렇게 3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네. 양단면 평균법은 기존 2D 방식,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방식일 겁니다. 그거 계속 이제 똑같은 방식이고, 두 번째 이제 정밀토량 방식은 그 원지반과 계획지반이 있으면 이거를 같이 이제 연산을 시켜가지고 틴토량 지표면이라는 새로운 지표면을 하나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틴토량 지표면에 이제 절토와 성토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11.3D에서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해라라고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는 방식이고, 이게 이제 사용자가 또는 설계자가 일반인이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해서 저희는 이제 솔리드 방식을 이제 제시를 하나 더 한 거죠. 이제 요거를 이제 누구나 이제 계획 지표면과 원지반 지표면 그 사이를 채워버리면 이게 당연히 이 토공량이구나라고 이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여지니까요. 네, 이해도가 일반인들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솔리드 방식 같은 경우는 앞전에서 보여주셨던 그 내용, 그 설명해 주셨던 내용하고 동일한 네, 방식을 동일합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음으로는 발파 영역 모델링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11.3D에서는 없었던 기능인데요. 케이지 랜드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CDS에서는 2D로 지원이 됐던 것을 3D에서도 가능하도록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양원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해주고, 해당되는 영양원이 어떤 형태로 작성이 되는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화재에 대한 것과 그리고 택지, 네, 재래주택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단순히 2D로만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발파 영양원이 어떻게 되는지 3D로 쉽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해당되는 부분에 토공량 산출도 가능을 해서 3D를 이용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수량 산출을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발파 수량 산출 같은 경우도 각각 저희가 기존에 모델링한 지층별로 해서 수량 산출이 다 가능한 네, 건가요? 저희 기능의 결과값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지원해드린 그 암선은 연암과 보통암이 있는데, 이 연암 보통암이 각각 그 발파 타입별로 이렇게 산출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사님, 이 발파 계획 사용 시 이 장점은 뭔가요? 이게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단지 설계를 진행할 때 그 발파 타입별 수량을 산출하려면 횡단면도에 이제 저 영양원들을 일일이 다 그려가지고 그 면적을 산출한 다음에 이걸 다시 토조표로 옮겨가지고 그 엑셀에 대한 토조표로 옮겨가지고 다시 수량을 산출하고, 이게 너무나 많은 업무량 때문에 거의 만약에 사업 부지에 암발파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힘든 사업 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지 랜드로 돌리게 되면 이게 프로그램 연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외에 설계자가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시간은 이제 대폭 줄어들게 되겠죠. 연산 시간은 한 얼마 정도가 걸릴까요? 규모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한데 현재 지금 샘플로 보고 계시는 그 사업 부지 같은 경우에는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요 지금 샘플 네. 부분이 한 30분 정도 소요되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마지막 10번째 기능은 한국형 도면 출력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CB3D는 이제 국내 제작된 툴이 아니다 보니 한국형 도면을 출력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LH의 그 설계 기준에 맞춰서 도면 출력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도면은 실제로 KG 엔지니어링에서 납품을 위해서 작성했었던 도면이고, 이 도면은 KG 랜드의 모든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작성이 된 그런 도면입니다. 이 성과품 목록을 보니까 그 LH에서 제시하는 성과품 목록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 LH CDS에서 나왔던 성과품 기준으로요. 네, CDS에서 나오는 성과품들은 다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제 CDS에서 나왔던 그런 횡단이나 종단 같은 경우는 약간의 편집이 필요하지만 이제 네. 저희는 웬만하면 저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출력하는 종단이나 횡단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작업이 없이 그냥 도각만 입혀가지고 납품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성과품이 별도의 데코레이션 작업 없이 순수하게 버튼 하나 딱 모델링 완료되고 클릭했었을 때 나온 성과품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러면은 종단 면도는 이제 익숙하게 저 CB3D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CB3D로 활용하는 양식 자체가 바로 출력이 되는 거고, 횡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횡단면도 출력 기능을 따로 탑재를 해가지고 해치나 물량 산출표들을 이제 넣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도각 작업만 해가지고 납품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이 도면화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정말 좋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예전에는 BIM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얘를 3D로 모델링화 한다라는 부분, 그래갖고 시각적인 요소로서의 부분에 포커스한다면 점차 이제 이 성과품에 포커스를 다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빔을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간섭 체크도 있지만 결국은 저희가 그 2D 설계했던 거와 동일하게 성과품이 나와야지만 그걸 기반으로 시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한국형 그 성과품이 자동으로 출도된다라는 부분은 되게 큰 메리트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능 소개를 했더니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주셨어요. 제가 웨비나를 진행을 좀 몇 번 했지만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올라온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Q&A 시간을 조금 당겨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수량 산출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다 보니 그 정지원님께서 정밀 토량 방식, 솔리드 퇴적 방식, 토량 값은 동일한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일하죠? 네, 그 정밀 토량 값과 그 솔리드 최적으로 나온 값은 정확하고,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틀리는 경우는 간혹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많이 차이가 났다 그러면은 거의 이제 0.5 입방메타 정도 차이가 있었던 걸로 확인을 합니다. 근데 거의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비탈면 쪽에서 동일 비탈면 내에서 지층 변경 시 비탈면 기울기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일단 현재 PKT로 활용을 하면은 이제 첫 번째 걸리는 암 지층에서 첫 번째 걸리는 사면 기울기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암 지층에서 첫 네. 번째 걸리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CDS랑 CDS에서 자동으로 뿌려지는 기능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를 하다 보면 도로 및 블록에서 발생하는 비탈면을 주변 현황을 고려해서 설계자의 판단하에 기울기 등을 이미 수정을 해야 할 일이 빈번히 발생을 하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표준 횡단을 변경하지 않고 특정 횡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점에서 비탈면 계획을 임의대로 변경이 가능한지. 네, 저희가 그 비탈면을 그러니까 구간을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비탈면 경사를 입력할 수 있게 저희 옵션에 그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이번 웨비나를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고 저희가 트라이얼을 또 체험판을 2주간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강우 강도의 확률 연수를 동일 과업에서 광경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네, 물어보시는데요. 그거는 지금 그 하수 설계 기준처럼 그 지선, 간선, 뭐 암거 이렇게 이제 세 개 타입으로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해놨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에 대한 그 빈도를 적용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나비 수업 기능에 보면은 이제 세트를 작성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시빌 3D에서 바로 입력할 수는 없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빌 3D에서 어떻게 구분 인자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세트를 작성하실 때 보다 쉽게 작업은 하실 수 있겠지만, 우선 나비수역에서 이 세트를 만들어서 그거에 따른 공정 시뮬레이션을 하신다면 이 부분은 나비스웍에서 세트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하지만 세트 구성을 쉽게 뭐 속성을 시빌 3D에서 넣으실 수는 있겠지만요. 보링점 외에 암층 데이터는 어떤 방식으로 입력된 건가요? 신뢰성이 있는 값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KG 랜드 방식은 시추 데이터, 시추 주상도를 갖고 설계자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토사 풍화 연한 보통한 깊이를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신뢰성은 이제 설계자의 몫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 설계자가 제대로 된 보링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 결과값이 이제 그 종단이나 횡단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요 결과값과 그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CDS에서 나왔던 그 같은 위치에 같은 횡단, 같은 종단은 정확하게 암선이 일치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KG 랜드로 작업한 파일을 어차피 저희가 워낙 그 토목 쪽은 크다 보니까 여러 이제 컨소시엄으로 해서 여러 회사가 이제 같이 협업을 할 텐데 타 회사로 보내게 되면은 시빌 3D로 수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시빌 3D로 수정된 파일을 다시 KG 랜드로 재작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시빌 3D 기반의 KG 랜드이기 때문에 이제 시빌 3D로 뭔가 어쨌든 작업을 다 가능하게 돼 있지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PKT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면 KG 랜드로 향후의 기능들, 그러니까 지표면을 추출한다던가 토공량을 산출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사용이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PKT만의 이제 링크 코드, 뭐 포인트 코드, 이제 쉐이프 코드들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량 산출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커스터마이징 된 PKT를 저희가 다 받아들여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KG 랜드가 깔려 있는 그 PC들 그러니까 또는 그 컨소시엄들에서는 이제 각각 그 저희가 제공해드린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PKT를 활용해서 구성을 하시면 어느 회사든 그 동일하게 이제 수정 편집 그리고 수량 산출까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지대 침수 분석에 대한 기능이 있을까요? 있다면 우수관망 설계와 연계해서 분석이 되어 모델링이 되는지 없다면 분석 기능 추가 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사실 이제 수자원 파트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XP 수입 영역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테스트는 하고 있어요. 이게 따로 이제 KG 랜드로 이 모든 방금 얘기 드렸던 그런 기능들을 탑재는 할 수는 없고 수자원 파트 쪽에 그 KG 프로젝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시빌 3D에서 만들어진 그 데이터들이 그 오토데스크의 SSA로 네. 넘어가면 그 SSA 기능 중에도 이제 약간 XP 스윙과 비슷하게 이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그 활용을 하거나 이제 스터디를 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질문이 참 많았는데 이사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지금 Q&A를 진행하는 동안 저 서베이 창이 아마 팝업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은 저희 그 체험판에 대한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신청 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2주간의 체험을 경험해 보시고 싶으시다면 체험판을 경험해 보시고 싶으시다면 꼭 거기에 체크를 해주시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KG 랜드 같은 경우는 3월 2일에 공식 런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베타 테스트를 저희가 2주간 이렇게 진행도 했었는데 그때도 반응이 되게 기능이 좋은데 2주간이 너무 좀 짧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네. 이 KG 랜드는 11-3D 기반이기 때문에 기존에 11-3D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11-3D도 필요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11-3D에 대한 트라이얼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3D를 트라이얼을 신청하는 방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화면에 보이는 그 URL에 접속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인터넷에 오토데스크 11-3D 아니면 오토데스크라고 검색을 하셔서 11-3D 해당되는 탭에 들어가시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무료 체험판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한 달 동안 11-3D를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11-3D를 먼저 설치하신 이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KG 랜드에 대한 트라이얼 신청을 하셔서 2주 동안 해당되는 그 트라이얼을 사용을 해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기능이라던가 어떤 특장점들이 있는지 좀 확인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KG 랜드는 어떻게 활용을 해볼 수 있느냐,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매뉴얼이나 혹은 뭐 따라하기 같은 것들이 있느냐라고 문의를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KG 랜드 프로젝트라고, KG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KG 프로젝트에 접속을 하시면은 KG 랜드와 KG 로드, 현재까지 출시된 두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유튜브에서 KG 랜드로 검색을 하시면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기능 이외에도 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짧게 나뉘어서 23편으로 나뉘어진 유튜브 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사이트에서는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유튜브에서는 해당되는 기능들에 대한 상세한 영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11-3D와 KG 랜드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신 다음에 테스트를 해서 기능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저 KG 랜드가 11-3D 기반에서 돌아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마 또 궁금하신 분들이 이제 각자 11-3D를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저 KG 랜드는 그 11-3D 몇 버전에 최적화되어 있느냐라는 고민들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버전 1.0은 KG 랜드 버전 1.0은 11-3D 2022와 2023을 동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향후에 상수나 구조물 파트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버전이 이제 그쪽 버전은 그 11-3D 2023.2 그러니까 그 업데이트된 버전부터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한 버전부터 네. 진행이 된다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느낀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선 국가에 대한 그 토목 쪽의 빔 발주 자체가 2025년부터는 전면 빔으로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전면 빔을 하기 위해서 이제 11-3D 하나로 되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뭐 RD, RP라든가 여러 이제 또 제품들을 함께 쓰시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KG 랜드 같은 경우는 LH CDS 기반의 그런 모든 국내에서 설계할 수 있는 기준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 또한 성과품까지도 한 번 버튼 클릭 하나만으로 이렇게 다 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면 빔을 대응하기 위한 어떤 서드파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두 분 첫 웨비나신데 한번 진행하신 소감 한번 간단하게 이사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KG 랜드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그런 그 결과물이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잘 전달이 돼가지고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그 단지 설계를 진행을 할 때 이제 저도 CDS를 잘 쓰지 않습니다. 거의 KG 랜드로만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CDS만 너무 그렇게 집착을 하지 마시고 꼭 그 KG 랜드를 써가지고 이제 단지 설계도 BIM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과장님도 한번. 네. KG 랜드와 관련해서 기능에 대한 소개를 좀 더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설명드렸던 기능 이외에도 좋은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 기능들이 기존에 뭐 CDS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CDS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들도 많이 있고, 또 하나는 11.3D를 원래 사용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11.3D를 이용해서 빔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려운 부분이라던가 11.3D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KG 랜드를 이용했을 때 많이 해결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트라이얼을 이번에 꼭 신청하셔가지고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두 분 덕분에 되게 알찬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G는 KG 프로젝트라고 해서 뭐 지금 KG 랜드 1.0 그리고 이제 KG 로드 3.0로 런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저희 KG 랜드를 가지고 또 웨비나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저희는 계속 여러분들의 어떤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탑재한 서드파티를 가지고 계속 정기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중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CK 이경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